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 21일 날 주가 62만 8천 원, 13%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동시호가 때 거의 28%인가요? 하한가까지 동시호가 때입니다.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하한가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한 20% 이상 떨어질 수 있겠구나. 실제로 초반에는 20%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양봉으로 돌아서면서 결국은 그래도 이제 주려고 해도 이제 이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증권사들 쪽에서 이제 이 목표가 하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가 주가를 희석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왜 꼭 유상증자를 했어야만 했냐, 무슨 영화의 멘트 같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납득을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1.7조, 올해 2.8조, 내년에 3.5조 영업이익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업황도 괜찮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3조 6천억이라는 유상증자 대금은 2년이 채 안 돼도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이를테면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꼭 주주들한테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날 오후에, 20일 오후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동관 부회장, 하나에어로스 대표죠. 이를 비롯한 이제 하나에어로스 경영진들이 47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아마 김동관 부회장 30억, 그다음에 두 대표들이 이제 7억, 8억 해서 이제 47억인데요. 아마 이것저것 다 해서 반올림해서 48억 정도로 이제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경영진들이 책임 경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 시장 유상증자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논란 차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한 2주 전이죠. 13일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 1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던 게 다시 좀 부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하나오션 지분을 이제 더 인수를 42%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방산, 조선 요 한 바운더리를 이제 하나그룹의 핵심 동력으로 키우겠다, 이런 어떤 의지로 보였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는데, 그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을 인수했던 데가 하나에너지와 같은 이 하나오너일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계열사들이었죠. 거기서 지분을 1조 3천억어치를 인수를 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에너지 같은 회사는 이제 상장 준비 중인데, 하나오션을 지분을 팔면서 이제 막대한 자금을 이제 또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분도 털어내고 또 자금도 크게 이제 늘어나고, 이제 IPO 하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지, 모양을 만들기 좋은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계열사 지분을 인수하는데 쓰지 말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유상증자 하는 금액을 차라리 1조 3천억을 줄이면 3조 6천억 원이 아니라 2조 3천억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시장 부담이 덜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또 벌고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의 이제 차기 후계 구도와 관련돼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어떤 밑작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죠. 불필요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필요한 노이즈를 회사 측에서 만들어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건데요. 자, 이제 이게 금감원에서 과연 작년에 고려안이라든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그런 사례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과연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때처럼 뭔가 정정신고서를 내라고 할 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상 가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인데요. 최근 6개월 동안 현대차 17%, 기아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년새 두 회사 합쳐서 14조 원의 시차 총액이 증발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관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2일 날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상호 관세 문제가 앞서 이제 표적 관세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확정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얘기처럼 이제 소문에 팔았지 않습니까? 이제 뉴스에 이제 살 때가 된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게 이제 여의도 증권가의 내용들이고요. 밸류에이션이 워낙에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공매도 또 재개가 되면 최근에 현대차하고 기아를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가볍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더 그 저평가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체크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대책으로 해서 거래 종목이 이제 확 또 늘어납니다. 이제 그동안에 110개에서 350개로 늘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현대차, 현대, 롯데, 하나오션 등등등등등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의 대표주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거래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코스닥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SM, 에코풀, BM 등등등, 알테오전도 지금 밑에 있고요. 예. 지난 5년 2주 동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문제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래소처럼 그렇게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않고 있지만 시세 조정 행위가 18건이 발생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한 주 해가지고 상한가 치게 하고 뭐 한 주에서 하한가 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18건이나 발생을 해서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안이 보완책이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종목이 지금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